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은 부담스럽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건강은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을 통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명한 사람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선택 세 가지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 선택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정말 작은 변화로도 인생 이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A씨는 평생 꿈꿔왔던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하며 계속 미루기만 했죠. 결국 5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70대 B씨는 가족과 친구들 챙기느라 지쳐서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 공허함만 더 커지더라고 하시네요. 65세 C씨는 젊을 때부터 나는 건강하다며 자신했는데 정작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가 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체념이나 포기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현명한 어르신들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도 인생의 이막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김할머니는 평생 먼저 전화해야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그 관계들이 본인을 너무 지치게 만들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방적인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연락이 일방적인 관계들을 한번 목록으로 써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만남도 내가 주도해야 하는 관계들 말입니다. 둘째, 나와 함께 있을 때 감정이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꼭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셋째, 최소 1명 이상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넷째, 가족관계도 무조건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놓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1명의 진실한 관계가 훨씬 소중하거든요. 두 번째 선택은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시는데 현명한 분들은 건강을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혈당 수치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매일 몇 번씩 혈당을 재고
조금만 높아져도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간다는 철학으로 말이죠. 수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뇨를 평생 함께 갈 동반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오히려 건강 수치도 더 안정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수치를 기록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를 먼저 기록해 보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둘째,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정착시키세요. 하루 30분 걷기라도 꾸준히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대체 식품을 찾아보세요. 금지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넷째, 몸의 작은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몸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해 보세요. 몸은 늘 우리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매일 나는 내 몸과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자기 암시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배움에 대한 접근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쌓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퇴직한 회계사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도 경제서적, 건강서적을 수없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당뇨 식단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대신 작은 실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미밥을 먹어봤더니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30분 산책을 했더니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읽은 이론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누구보다 당뇨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되셨다고 하네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둘째,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세요. 새로운 식습관이든 걷기 방법이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든 말이죠.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배운 내용을 내 방식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의 지식을 내 지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넷째, 실험이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실패도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다섯째, 이런 기록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표현에 관한 선택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 표현이 뇌를 젊게 만든다는 뜻이죠.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은행 출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아내가 권유해서 시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간단한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뻤다. 오늘은 속상했다. 이런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써나갔죠. 몇 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났고 모임에서는 김시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활기차고 생생해졌다고 하시네요. 감정 표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은 상쾌한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둘째, 손글씨로 짧은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아닌 펜으로 쓰는 게 뇌에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감정 자극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낭송해 보는 거죠. 넷째, 가족에게 하루에 한 번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 오늘은 좀 외로웠어.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작은 창작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용기를 내보세요. 일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 표현을 점점 줄여가시는데 사실 이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은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기분을 우선으로 삽니다. 혼자 사는 69세 최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치장이야라며 회색 옷만 입고 다니셨어요. 집에서도 운동복 차림으로만 지내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하시네요. 그 후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꽃도 놓고 혼자서도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당일치기 여행도 다니시고요. 주변에서 나이값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철학을 갖게 되셨거든요. 그 결과 훨씬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젊을 때 좋아했던 것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작은 소비를 해보세요.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음식, 예쁜 소품 같은 것들이요. 셋째, 혼자 하는 활동에 익숙해져 보세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맛집 가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넷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기념일을 챙겨보세요. 꼭 생일이 아니어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을 의식할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 5가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하는 것. 둘째, 건강을 관리 대상이 아닌 평생 함께 갈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셋째, 새로운 지식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써먹는 지혜에 집중하는 것. 넷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용기를 갖는 것. 다섯째, 남의 시선보다는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 5가지 선택을 통해서 인생 2막은 결코 내리막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만 사실 60 이후는 덜어내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로도 뇌와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